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매주 목요일 5시 30분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할 이화선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엔 또 어떤 이슈 있었는지 또 어떤 장외 주식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좋을지 지금부터 자체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드립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도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고 이 장외 주식은 여전히 봄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계속된 봄의 기운, 좀 이 에너지 느껴질 수 있을지 시장 좀 면밀히 봐야 하는 변곡 구간인데요. 다음 주에 또 여러 이벤트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계속 보면서 장외 주식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 쌓아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모아봅니다. 그래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챙겨와 주신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하이브와 또 카카오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카카오 쪽에 있어서 SM이 편입될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경영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플랫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 네. 경고로는 카카오 엔터가 드디어 그쵸. 인수하게 됐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카카오 엔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국내 상장이 아니라 바로 나스닥 상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SM 인수가 절박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 엔터가 여러 엔터 회사들이 협력해서 만든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고 인수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이 5년 안에는 반드시 상장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SM의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전초전을 치렀다. 나스닥 상장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나스닥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상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 저희 체크 포인트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또 우리 핫했던 지금의 주도 섹터가 있다면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끌었던 이슈가 또 이거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이 밸류만 하나 1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공모가 밸류 자체도 높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이 테마주인 이 로보틱스 관련주가 창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현재 공모가 1조 밸류보다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최근 들어서 워낙 화두이기도 하고요. 이 밸류 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라고요. 이 수요 예측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가 5,100원에 이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1,298대 1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4,400원에서 5,100원에 공모가 밴드가인데 최상단인 5,100원에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으로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데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도 그렇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 이런 기업들의 투자한 회사가 바로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또 짱짱한 기업들을 많이 또 발굴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LB 인베스트먼트 VC 기업으로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면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EVR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네요. 무당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건 어떤 걸까요? 네, EVR 스튜디오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도 선도기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게임 회사, 특히 콘솔 게임 무당이라는 웹툰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죠. 이 무당을 웹툰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무당 게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콘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 보시면 지금 그래픽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상당히 섬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작업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EVR 스튜디오는 다양하게 메타버스와 게임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원래 본업이라고 해봐야 할까요? 그쪽은 그렇죠. 또 게임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고, 테마단으로 본다면 XR 부분, 메타버스 부분까지 우리가 점쳐놓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EVR 스튜디오의 활약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또 스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스펙이 열풍이 한 번 불면 정말 무섭게 부는데 글쎄요, 이제 잔치가 끝났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보여집니다. 올해 상장된 스펙들이 절반이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가격보다 공모가 대비 날아가기 때문에 스펙의 잔치가 끝난 것 같고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미래에셋 드림 스펙 1호도 네. 공모가 대비 6포인트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스펙 관련 투자는 좀 더 보수적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간 이슈들 저희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세로 넘어가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저희 들여다볼게요. 수장님, 좀 유의미했던 변동 있었을까요?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 중에서 좀 그래도 눈여볼 게 두나무와 빗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가가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 두나무는 다시 11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예. 도리어 빗썸은 지금 현재 하방으로 8만 8천 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 두나무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빗썸코리아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빗썸코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들도 기본적으로 빗썸코리아의 투명성이 법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투자하는 게 좀 두렵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코리아가 현재 상태에서 액면가 5천 원짜리 상태에서 가대하게 납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빗썸코리아를 매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이 빗썸코리아를 매수하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뜻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3,2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빗썸코리아가 이렇게 밀린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EVR 스튜디오도 5,650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뜻은 가격 형태, 현재 가격 형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주 거래 형태로 지금 주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제일기획이라든가 LG전자가 15,000원에 불과 작년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가 현실적 가격이라는 것은 믿지 마시고요. 좀 더 이런 회사들은 앞서 말한 대로 이 게임 회사의 본업인 콘솔 게임마저 현재 계속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가격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 이어서 피바 리퍼블리카도 37,900원. 어떻게 보면 4만 원 선이 좀 밀렸습니다. 요즘 그 거래소 코스닥 주식이 흔들리면서 마찬가지로 장외주식도 약간 흔들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가격 자체가 소수거래 형태로 비바 리퍼블리카 가격도 4만 원 선을 내줬지만 언제든지 4만 원 선은 단주거래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요. 43,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야놀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여행객이 급감했습니다. 그 반대로 해외 다낭이라든가 해외 여행객,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골프 예약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최대의 수요진을 받은 야놀자이기 때문에 야놀자 주식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도 변동 없이 11,300원 나왔습니다. 이 뜻은 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는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놓고 보시면 훨씬 투자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변동 없이 36,000원에 한 주를 마쳤고요. 한국증권그룹도 변동 없었습니다. 마켓 컬리죠. 컬리다 21,900원, 22,500원에서 좀 밀린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장을 철회한 주식은 또다시 상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 노드맵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됩니다. 네. 다만 올해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VC들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컬리는 상장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상장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21,900원대 가격은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도 15,300원까지 왔습니다. 이 방송을 할 때 오아시스가 국내 이커머스 상장 1호가 들어가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24,000원까지 왔던 주식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15,300원가 밀려있는 상태인데 만원 가까이가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대하게 납폭이 돼 있습니다. 단기적 거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식을 쉽게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낮은 가격에는 매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5,300원대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드 변동 없었고요. 바디프렌드가 내부 외환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경영권 분쟁은 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같은 상태에서 현재 2대 주주로 남아있는 이 주식들은 꾸준히 지금 시장에서 유입되고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3,900원 가격은 정말로 아마 바디프렌드가 올해 배당을 할 겁니다. 배당 가격이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400원은 넘어갑니다. 이 400원이 넘어가는 이 바디프렌드 배당 금액이 400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가격이 3,900원이라면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퀴라테스 변동 없이 7,550원의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투심이 완전히 녹여지면 장외주식 기업도 이제 나도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데 돌연 나타나는 뭐 SVB 파산을 필두로 한 금융 리스크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정말 전략 잘 세우시고 또 장외주식은 소장님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죠.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어떤 부분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양한 궁금증 지금 바로 하나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외 주식 관련해서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지금 유튜브 채팅방도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내주셨던 질문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슈 체크할 때 스펙이라는 거 아까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자세히 뭔지 한번 여러분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부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수의 개인 투자자 돈을 모아서 3년 내 비상장 우량한 기업을 선택해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에 선정된 회사는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스펙 요즘 상장에 대해서 큰 이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애매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그래서 왜 우리 뭐 증권사 이름이 앞에 붙는다거나 네,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 예. 있잖아요, 여러분. 아, 스펙주구나. 나중에 우량한 기업과 함께 또 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Q&A 열어볼게요. 비상장 기업도 정기 주주총회 여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은 우리가 주총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비상장 주식도 거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2주 안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도 상장된 기업과 동일하게 주총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총 당연히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장외 주식도 타사 대체 출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식이 동일한데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이체가 됐냐고 첫 번째 여쭤보고 예. 이 삼성증권에서 뭐 유한타에서 미래에셋 충분히 자유롭게 타사 대체 출고가 가능한 주식이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진짜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너무 정보가 한정적이니까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KOTC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긴 한데 저희 늘 배웠다시피 KOTC라고 한다면 종목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릴까 한다라고 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KOTC는 전 개인적으로 늘 추천드립니다. 예. KOTC 시장이 개인들에게 장외 주식을 하는데 가장 안전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양도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장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KOTC 시장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안전하고 이보다 편하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타가 동일하게 상대 매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KOTC 시장입니다. 다만 이 KOTC 시장에 앞서 질문처럼 이 거래 종목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주식이 없을 때는 여타 다른 플랫폼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8 커뮤니케이션 사설 사이트죠. 또는 증권사 위탁되어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 그것도 상당히 안전한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먼저 받고 사설 사이트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주식 가격을 정말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를 볼 필요 있다. 그리고 그곳은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만큼 비교 분석하시는 거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대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미리 알고 파악하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외주식 매매할 때 소액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세금 부분이 조금 걸리시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소액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장외주식입니다. 네. 장외주식 신고는 바로 양도세 아니겠습니까? 양도세. 뭐 거래소나 누구나 다 신고를 하지만 네. 이 장외주식에만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색인데 일반 개인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은 면제가 됩니다. 기본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염려해 주시겠지만 반드시 이 장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시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도자, 매수자가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거래 절차에 의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도세라는 이 장외주식에 어찌 보면 특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상장될 가능성 높은 유망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상장을 통과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 절차만 남아있는 네. 회사를 추천해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주 회사에서 큐라티스. 이 큐라티스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투자한 단가가 최대 단가가 12,500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 이 직원들이 가져간 단가도 12,000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가가 7,700원대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만 이 상장 절차를 마무리한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큐라티스를 말씀드렸고 이런 기업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주총을 마치고 바로 상장 로드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장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기이다. 왜 그러냐? 2022년도에 2023년, 2022년도에 연말 결산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산표가 나오면 1년간 어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고 어느 기업이 성장 가능한가에 대해서 네.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 특히 2023년 3월 이 주총이 지난 이후에 시장은 핫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외주식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장외주식에 있어서 투자 판단의 매력 요소는 상장 가능성 유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체크해 놓는 거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씩 좀 Q&A 시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저희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나도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좋습니다. 뭐든지 괜찮으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혹은 유튜브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있어야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카테고리별로 지정해서 어떻게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테마단에 있는 기업들 러블콜 보내고 계세요? 아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그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진짜 확실히 뭐 바이오면 바이오, 게임이면 게임, 그렇죠. 요즘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애 주식에는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로 나눠질 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올해 상장돼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 좋은 기업.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업에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이오 집단에서는 큐라티스와 노보셀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또는 GNT 파마라든가 한국 코로스가 있습니다. 상당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라티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GNT 파마라든가 한국 코로스는 상당히 리스크가 너무 크게 상존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큐라티스를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브셀 바이오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기업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두나무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시장인 코인인 비트코인이 3,30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MZ 세대들의 개인적인 유입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두나무가 될 거라 예측해보고 두나무 기업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K뱅크와 비바, 리퍼블릭가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식품 딜리버리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올해 상장이 처리된 기업들 상당히 내실은 좋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오아시스도 충분히 상장의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 컬리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오아시스와 컬리 이 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 한다면 반드시 편입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행 숙박은 역시 야놀자가 시장의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놀자 주식을 조금씩 편입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팩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EVR 스튜디오는 앞서 말한 대로 메타버스와 게임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넷마블 FNC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게임 팩트에서는 EVR 스튜디오, 넷마블 FNC, 여행 숙박에서는 야놀자, 식품 딜리버리에서는 오아시스와 컬리, 그다음 핀테크에서는 두나무, 바이오에서는 큐라티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장애 주식은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방금 말한 바이오의 큐라티스, 핀테크의 두나무, 식품 딜리버리의 오아시스와 컬리, 여행 숙박의 야놀자, 게임의 EVR 스튜디오, 넷마블 FNC 이 정도 기업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익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역시나 우리 주식시장에 정말 큰 멘트 있지 않습니까?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장님과 함께 이 부분 좀 짚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잘 우선순위 기업 목록들 작성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까요? 목요일 이 시간마다 우리 소형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는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